불완전하지만 믿는다. Obstetrics is art and science combined. 이 문장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배우는 산과 교과서인 윌리엄스 옵스테트릭스라는 책에 나오는 첫 문장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과학은 예술과 과학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라는 뜻이다. 물론 이런 면은 의학의 전 분야에 어느 정도씩은 해당되지만 산과학이 그런 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책의 제일 앞부분에 그런 문장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예술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택하는 분야임에도 산과학을 그렇게 정의한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과학은 지식을 추구한다. 과학은 객관적인 학문으로 어떤 주장이 과학적으로 진실이라고 입증되려면 누가 실험하든 조건만 같다면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반면 예술은 과학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예술작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의학이 과학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같은 처방은 항상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가 한때 유행했는데 침대가 과학인지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학은 과학은 아니다.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치료 혹은 같은 처치라도 모든 사람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의료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어떤 선생님의 병원에서 몇 년 전에 한 할아버지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그분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잠시 입원하였고 포도당 수액 주사를 맞은 후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를 불러 급히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할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였다. 가족들은 주사를 맞고 사망하였으니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삼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왔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은 지병이 있었던 분인데 아마 본인이나 가족들이 미처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맞은 포도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렇다고 의학이 예술인 것도 아니다. 예술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마다 다른 처방이 허용되지 않으며 어떤 질병에 대하여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처방과 치료가 있다. 어떤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진찰과 최소한의 검사는 의사마다 다르지 않으며 정형화된 지침이 있다. 내가 산부인과 전공의 2년차 수련을 할 때 어떤 개인 병원에서 출산 진통 중에 자궁이 파열이 되어 과다출혈로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사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원에서 참고인 진술을 내가 있던 대학병원 교수님께 의뢰한 경우였다. 진통 중 자궁 파열은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 당시 산모가 첫 아기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였다. 그러므로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위한 진통 중 자궁 파열이 발생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산모나 보호자는 자궁 파열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소위 V100은 외국이든 국내든 흔히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시도하는 병원들이 있고 그런 경우 반드시 자궁 파열의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야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100명 중 1명꼴로는 자궁 파열이 생길 수 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거의 없었던 때였기도 하고 사전 동의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가족의 진술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용은 사전에 제왕절개 시술을 하였다는 병력을 의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자연분만을 시도하여서 사전 동의서가 없었던 것이다. 보통 산전 진찰 동안에 과거 몇 명의 아기를 낳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낳았는지 묻는 것은 기본일 뿐 아니라 임신 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 내진 진찰과 복부 관찰을 하기 때문에 복부의 제왕절개 상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한 번도 내진이나 복부 진찰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제왕절개 병력도 미처 알지 못했다. 위의 두 사례에서 한쪽은 의사의 과실을 딱히 지적하기 어려운 경우고 다른 하나는 의사의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례다. 두 사례는 양극단의 사례로 현실에서의 의료 분쟁은 그 중간 어디쯤인가 위치하고 있다. 내과 의사이자 종양학을 다루는 전문의인 시타르타 무케르지라는 의사가 의학의 법칙들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다. 의학이란 분야가 이렇게 원칙도 없이 불확실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설소대, 중이염, 해당 반응 등 신체 부위와 질병과 화학 반응의 명칭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알고 보면 의사들이 광대한 지식 영역을 대부분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가 책에서 말한 의학의 법칙이란 불확실성, 부정확성, 불완전성의 법칙들이다. 의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의학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오류투성이라고 하면 의아해하고 불안해하겠지만 의학 분야에 오래 몸담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런 점을 절실하게 느낀다. 의학을 수행하는 의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토록 오랜 기간의 학습과 수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오진과 악결과를 하여 의료 분쟁이 발생한다. 어떤 분야에서 10년을 열심히 노력하면 혹은 만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의 경지에 다다른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에서는 10년이 아니라 20년 혹은 30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고 해도 달인은 될 수가 없다. 명의니 뭐니 하는 것은 그저 경험이 조금 많은 의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 이유는 의학이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종류의 학문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기록인 역사나 혹은 영감과 감성의 영역인 예술에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중에 달인은 없다. 모차르트도 피아노를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쳐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 확실히 의학은 불확실한 학문이고 의사는 그런 학문을 대단한 종교처럼 떠받드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런 점 때문에 의학이 대단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위험이 중간에 놓여 있는지 그 끝은 과연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함께 길을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픈 이들에게는 힘이 된다. 의사가 든 등불이 과학에 가깝든 예술에 가깝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환자 옆의 가이드인 의사가 든 등불이 밝아서 위험을 좀 더 일찍 알려주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이 혹은 예술이 더 발달하면 등불의 빛은 더 밝아지고 더 멀리 비추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그 빛이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이 바라는 것만큼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함께 떠나준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학은 그런 학문이고 의사는 그런 사람이다. 물론 그 대가는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때로 존경이기도 하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성경 혹은 불경의 구절 혹은 종교 철학자들이 한 말 중에 좋아하는 문장이 많다.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며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다만 나는 의사 입장에서 그 문장에서 알기 위해서를 낫기 위해서로 바꾸고 싶다. 나을 것을 확실히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 때문에 낫는다는 말이다. 결국은 의학은 과학이면서 예술이고 동시에 종교이기도 하다.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의학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다. 그는 화가이자 과학자이고 해부학자였으며 오랜 전통의 공중인 가문 자손답게 살아생전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림도 많이 남겼지만 투석기와 같은 장비를 개발하고 인체 해부 그림도 남겼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가 관찰한 내용의 목록이나 아이디어 또는 스케치를 여러 저수를 모아서 정리했는데 그것을 코덱스라고 한다. 코덱스는 무려 3만 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기록물이다. 그런 코덱스 중 하나인 코덱스 레스터는 350억 원에 빌 게이츠에게 판매되었다고 한다. 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차트와 검사 결과, 영상 자료들이다. 어떤 검사가 행해졌고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치가 행해졌는지 하는 것이 의료사고의 발생의 실마리 혹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과거의 화가는 의사와 같은 길드에 속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남기는 역할은 화가가 적격이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처럼 화가들이 그린 의학 관련 그림들이
지금도 여러 점 남아있다. 물론 지금은 화가의 그런 역할은 사진이 맡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의학과 예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의학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건강한 삶이다. 그리고 예술이 추구하는 바는 아마도 삶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그 둘이 다르기는 하지만 깊은 연관이 있다. 살아볼 만한 삶과 건강한 삶은 상호 의존적이다. 정신병원에 있다가 권총 자살한 고흐나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다가 봉지를 뒤집어 쓰고 자살한 비페, 우울증으로 손목 동맥을 절단해 자살한 로스코 등 정신병이 등 지병으로 든 자살한 화가들은 적지 않다. 예술가들의 예민한 감수성 탓도 있겠지만 건강한 삶과 살아볼 만한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준다. 물론 건강하지 않아도 당연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삶이다. 말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음에도 손목에 붓을 감고 그림을 그려나갔던 르누아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유지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 건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